예, 이제 한번 우리가 화가 이 묵은 화가 우리 안에 있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다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연습들이 이제 좀 필요해요.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 이유가 있는데 거부하는 아까 그 거부라고 처음에 얘기했죠. 인정하지 화에 대한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거. 상처가 크거나 뭐 몇 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상처와 연결되는 감정들이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보겠지만은요. 그런 어떤 감정들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가 또 사실 많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언젠가 그때 세 번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분들 연세가 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분들이 한 60대에서 50대도 있었지만은 다수는 그 60대에서 70대 분들, 남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한 3주 할 때까지 3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일주일에 3시간씩 해가지고 한 3주 갈 때까지는 자기의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지만은 다 해결이 됐다고 그러시던데 한 3주 지나면서부터 한 분 한 분이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걸 내놓으면서 정말 상처였던 거는 이렇게 깊이 감추들고 있잖아요. 부끄럽고 내놓지 않으려 그러니까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감정이 같이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도 따라 일어나고 그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쏟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이분들이 없다고 상처받은 적 없고 있어도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이 그게 거짓말이냐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도 모르게 기억의 저편으로 넘겨놓았기 때문에 상처가 없다고 해결되었다고 진짜 믿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의 감정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게 치유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내 기억의 저편에서 고이고이 그때 그 상태대로 묻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죠. 그러면서도 눈물을 그때의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는 자체가 자기가 또 막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을 막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처음에 자기가 없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있었네 하는 거 자기도 당황해요. 본인도. 이것이 우리의 이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신비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래서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은 대부분 자기 상처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고 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자분들 중에서도 워낙 상처가 많거나 그런 어떤 상처의 경험들의 그 환경 속에서 지속되는 어떤 상처의 경험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이렇게 생기는 상처일 때는 우리가 그 상처를 좀 이렇게 아물게 스스로 마음 안에서부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는데 지속되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그거를 정리할 여유도 없이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상처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무뎌지게 자기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이 어쩌면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아마 여자분들에게는 옛날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시집살이라는 그 하나로 아마 반복될 수 있을 거고 또 주변 환경 안에서 같이 사는 배우자들이 조금은 그렇게 이제 언어에서나 어떤 태도에서나 이런 것에서 본인은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상처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가 그게 반복이 될 때는 스스로 이렇게 많이 뭐라 그럴까요? 둔감해지는 그게 심리적으로든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둔감해짐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좀 버텨내고자 하는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래 시간이 흐르면은 묵은 화로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화가 있는지 묵은 화가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도 잘 못 알아차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루기 위해서 좀 알아차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 묵은 화가 나한테 어떤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 신호 중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육체적으로 보내는 신호 중에서 소화장애가 이렇게 특히 많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두통이라든지 이런 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편두통이나 두통 여자분들이 참 더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다른 생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받는 스트레스들의 또 다른 어떤 징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두통이 있다 해서 내가 묵은화가 있구나 바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은 두통이 있다 그럴 때 혹시 이런 것이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의심은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화장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 안에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한이라 그럴까요? 이 한이라는 것은 원래 원한의 준말이잖아요. 원망스러움과 한은 그거예요. 분노예요. 화. 그래서 이 원망스러움과 화가 내 안에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화장애나 두통, 신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체 장애로서 볼 수 있는 게 신체적으로 이런저런 통증들이나 어떤 불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열기, 그러니까 열이 자꾸 이렇게 나는 그 얼굴이 이렇게 쉽게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자꾸 달아오른다든지 이런 것을 빈번하게 경험한다든지 입이 자꾸 마른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다 묵은 화다 이렇게 보시기보다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묵은 화기 때문에 병원에 가볼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죠? 예. 한번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 입마름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다음에 가슴이 뛰는 거, 목이나 가슴 속에 뭐가 뭉쳐 있다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때때로는 이제 한숨이 자주 나온다든지 그런 거죠. 뭔가 답답하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묵은 화가 우리 신체에 보여주는 신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이제 신호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계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열심히 들어주시면은요, 그리고 공감해 주시면은,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참, 뭐라 그럴까요?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요, 특히 이제 그 속내를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신뢰 관계로 끈끈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그런 면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주실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요, 내 안에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참 불공정해. 우리의 삶이 보면은 진짜 공평하지 못해. 이것이 내 안에 가득 다 들어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안 들어. 다 도둑놈같이 보이고, 다 뭔가 강도 같고, 다 뭔가 사기꾼 같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면은, 그런 생각이, 그런 감정이 든다면은, 내 안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억울함이 많거나 답답함. 근데 이런 어떤 감정들 중에서 상처는 특히 뭐냐면 드러내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이 아까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보이는 다양한 우리의 반응들이나 대처 방식들이 있었죠. 그죠? 나는 강한 사람인데 상처받다니. 이런 것도 있다면은 그런 상처받은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가 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느끼는 경험 하나가 왜 감추고 싶으냐 하면은요. 상처받는 자체가 내가 약하다는 뜻이고
혹시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가 못나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감정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들이에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상처는 내가 못나서 또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과 연결되니까 드러내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기만 꼭 그냥 안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나만의 비밀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한두 개씩은 다 안고 살아갈 거라고 여겨져요. 제가 가끔씩 성사나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는데요, 이러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를 감춰 놓으려 그러면은 혹시 드러날까봐 그런 불안들이 있으면은 인간관계에서 어떨 것 같아요?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대화에서나 이런 데에서 자꾸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것도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적개심이 있다. 이 세상에 대해서든 사회에 대해서든. 그리고 막 깔깔거리고 손잡고 지나가는 부부를 보면 왠지 적개심이 생긴다 이러면은 내 안에 뭔가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나 탓할 게 아니라 이게 뭔 신호인데 뭐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복수심. 뭔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본다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복수를 해도 그렇게 대단하게 복수할 것이 아닌데 왠지 왜 이렇게 복수심이 나한테 불타오를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뭔가 내 안에 있는 묵은 화와 결합이 됐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정, 더 센 감정과 센 감정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 애들한테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왜 이만한 일로 이렇게 화를 내지? 이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묵은 화의 어떤 다른 화와 결합이 되어서 이 화가 지금 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말 안에서 심각해지면은 우울이나 불면이나 내 안에 어떤 불안감이나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더 심해지면은 이제 우라병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화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심리적인 병으로 처음에 미국에 있는 모든 정신질환을 모아놓는 책이 있어요. DSM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등재됐다가 이제는 지워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상처와 그 한이라는 거나 화병이라는 것이 상처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용어만 이제 다르게 쓰고 사실 보면 엄격하게 조금은 다른 집단주의 문화나 이 가족 중심의 문화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차이점은 있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DSM에서 이제 제외를 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요. 상처가 있게 되면은 상처가 그것도 이제 뭐 한두 개 상처는 없는 사람은 없지만 상처가 많고 깊게 많이 누적되어 있다면은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끌어내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많이 공격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많이 공격받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런 공격을 받을 만한 존재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한두 번이면은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반복이 되면은 내가 진짜 그런 만한 놈인가 이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만만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처받기에 쉬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모여지면은 종합 결론을 내리죠. 나는 별 수 없는 놈이구나. 못난 놈이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결국 이게 자기 비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될수록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존재감이 자기의 존엄성이 많이 훼손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자꾸 이제 비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상처가 누적된 화가 묵은 화가 내 안에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탓하거나 나를 또 비난하거나 이러기보다 이것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신호를 주는 거지 또는 무슨 신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묵은 화의 방향을 한번 돌려보는 그런 기회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누군가와 자꾸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자꾸 내가 비교가 돼.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또는 나 안에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면 어때요? 아주 기분이 나빠. 어쨌든 좀 끌어내리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과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요. 어디에 있지? 뭐 하지? 누구랑 만나지? 무슨 말을 하지? 내 욕은 안 하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매여 있게 된다면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묵은 화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화가 나 안에 숨겨져 있구나 하는 그런 신호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뭐 잘하죠. 안 만나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회피하는 거죠. 뭔가 어디 같이 가자. 그 사람은 내가 자기한테 상처받은 거 모르기 때문에 어디 같이 가자 이러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우리가 피하게 돼. 바쁘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를 대는 거죠. 남편이 여러분들이 여행 가자 그러면 어때요? 그래 가자 이래요. 아니면은 당신 혼자 다녀와 그래요. 남편은 또 좀 다른 그게 있겠죠. 그죠? 네. 친한 친구들하고도 그래요. 친구들끼리 동호회인데 우리 요번에 조금 이제 풀리고 이러는데 몇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우리가 좀 밥이라도 한 끼 할까? 그러니까 그래 누가 오는데 누구도 와 그래 누구도 와또 누구도 와 그렇구나 와 반갑겠다 정말 좋겠다 누구도 근데 또 누구도 와 뭐 누구 온다고 인상이 끌어진다면 내가 뭔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뭔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비교적 이거는 잘 아마 알아차리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그냥 꼬부랑말 그냥 뒀네요. 플래시백이라는 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요. 문득문득 번쩍번쩍 내 머리에 떠오르는 거. 이 상처들 중에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떠오르는 플래시백. 아까 제가 묵은 김치 이러면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플래시백이에요.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시골길을 가는데 모텔 간판을 봤어. 이러면 문득 떠오르는 게 생긴다면은 있죠. 어떤 사람은 각자마다 그게 있을 거예요. 어떤 나에게 묵은 어떤 기억을 아픔을 떠오르게 해주는 어떤 소품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플래시백이라 그래요.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날씨일 수도 있어요. 비만 오면은 떠올라. 눈이 내리면은 뭐 그렇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들은요.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배경 요소들이 있잖아요. 관련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상처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플래시백 잊혀지지 않고 수시로 머리에 떠오르고 떠오를 때마다 감정이 같이 떠오른다면은 그런 것은 묵은 화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그런 신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바탕을 우리 존재의 그 기반을 부실하게 만드는 것 중에 이제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관점을 자꾸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비판적으로 자꾸 가고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연습을 해도 내 안에 우리 인간 안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동물성이 생존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것으로 찾아보려 그래도 내가 자꾸 이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지? 부정적인 관점이 세상을 바라봐도 어둡게 바라보고 저 사람을 볼 때 분명히 좋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왜
저 사람도 뭔가 속에서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이질까? 저 그냥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일까? 뭘 얻으려고 저러지? 하고 보일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관점이 나 안에 비교적 좀 많다고 느껴진다면은, 이게 묵은 화, 누적된 뭔가 상처가, 해소되지 못한 상처가 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람을 잘 못 믿고, 이 불신이라는 것은요, 누구는 못 믿고 누구는 믿고 이게 분명한 거하고는 달리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불신이 내가 좀 많구나. 세상에서 사기를 한 두세 번 당해보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서 큰 피해를 봤다. 피해가 상처잖아요. 그죠? 재산의 피해도 나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꼭 내 존재에 대한 그 피해만이 상처가 아니라.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제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상처가 나에게 주는 내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 기반을 부실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에요.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몇 사람이 인간을 대표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인간은 일반화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두 번의 경험을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줌을 통해서든 직접이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저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제 이미지가 좋은 사람은 제가 속한 수도원도 좋아할 거예요. 그게 뭐죠?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젊을 때 아주 좋은 멋있는 남자친구 아니면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럼 그 부모님도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만났는데 영 그냥 깜짝 놀랐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화예요. 그런 것이 쉽게 우리 안에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불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뭔가 베껴 먹으려고 그런다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든지 나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그것만 챙기려고 그런다. 이렇게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조심해야 돼. 늘 눈을 똑바로 떨고 요즘 눈만 감으면은 코를 베어갈 세상인데 이런 것이 나 안에 강하다면은 어떤 의미에는 이제 피해의식일 수 있잖아요. 그죠? 강하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상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처가 우리 안에서 주는 그런 요소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화들이 결국은 해소되지 않으면 분노로 그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어떤 부정적인 관점으로도 남아있는데 이것이 주변의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전이가 돼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묵은 화로 남아있으면은 이 화가 다른 사람에게 길 가면서 나를 한번 쳐다보는 사람에게 또는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냥 그 말이 조금 그냥 들으면 불편할 수 있는 말투가 섞여 있어서 또는 뭔가 내가 받았던 상처와 연관되는 그런 어떤 것을 이 사람한테서 내가 발견할 수 있어서 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우리가 틈새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살아가요. 그래서 상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가 이렇게 깨어서 잘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기반들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부실해지거나 점점 약화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상처가 이런 영향들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어떤 걸 들까요? 이런 마음으로 쭉 살아오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는
내 삶이 참 풍요롭다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삶이 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허무하고 참 삶이 허무하다. 그리고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공허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신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삶에서 왜 이렇게 참 뭐가 큰 것이 비어있다고 느껴질까? 이런 신호가 있다면 이것이 내 안에서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가지고 내 삶의 기반을 어떻게 보면 좀 먹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부식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누적된 화나 상처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하나의 신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 육체적으로 오는 신호들도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오는 신호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오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게 나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에 뭔가 배우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죠? 그거는 나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그 화가 나고 이랬을 때 이것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묵혀두게 되는 그런 반응 양식들이 어떻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좀 다뤄봤죠. 그죠? 여러 가지 반응 양식들이 있어요. 예. 회피하기도 있었고, 기억나시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묵은 화가, 상처가, 이제 앞으로는 묵은 화나 상처라는 용어로 그냥 같이 한번 써볼게요. 묵은 화나 상처 같이 그냥 쓸 테니까 크게 뭐 일일이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그냥 담겨져 있기보다 끄집어내어서 뭔가 정리를 하고 조금은 청소를 하고 조금은 새롭게 우리가 이것을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준비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이 강좌의 목적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